어제 오후 저는 동네의 아주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 테이블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앉아 계셨죠. 비싸 보이는 정장에 반짝거리는 구두, 그리고 서류를 검토하는 그 지적인 눈빛까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멋진 신사 그 자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감사합니다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에 참 멋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난 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이블은 그야말로 더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마시다 남은 커피잔에는 담배꽁초 대신 씹던 껌이 끈적하게 붙어 있었고, 설탕 봉지와 빨대 껍질은 갈기갈기 찢겨 테이블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의자 밑에 그가 흘린 냅킨 더미들이 발에 짓밟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여준 그 우아한 미소와 매너는 도대체 뭐지? 밤에 잠이 들 때도 그 남자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은 완벽한 신사였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타인의 수고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오만한 인간이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입으로 수만 가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다 떠난 자리, 무심코 물건을 놓는 위치, 그리고 가방 속의 상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투영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보다 정확한 심리 신호이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여주는 운명의 지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람을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도구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마음을 다치거나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인간 본성의 민낯을 파헤치는 심리여행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42세 영업직 팀장 김진석 씨.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강박적인 깔끔이로 통합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서면 진석 씨의 손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수저 밑에 휴지를 정성스럽게 깔고 컵의 물기를 닦아냅니다. 식사가 시작되면 더 가관입니다. 국물 한 방울이라도 테이블에 튀면 대화 도중에도 즉시 물티슈를 꺼내 박박 닦아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가장 앞거는 식사를 마친 뒤입니다. 진석 씨는 자기 그릇을 차곡차곡 싸는 것은 물론 테이블에 떨어진 밥알 하나까지 휴지로 훔쳐냅니다. 동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팀장님, 식당 아주머니가 할 일을 왜 뺏어요? 정말 피곤하게 사시네라며 핀잔을 줍니다. 진석 씨는 쓱 웃고 말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은 전혀 웃지 못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 밑에서 쓰레기 더미 같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진석 씨에게 무질서는 곧 공포였고 불행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의 주변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정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삶을 붙들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심리학에는 보상적 통제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분이라도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인생의 큰 시련을 겪거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인 피실험자들은 책상 위에 연필을 나란히 맞추거나 서랍을 정리하는 행위에서 심박수가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네소타 대학교의 연구는 정돈된 환경이 인간의 도덕성을 높인다는 질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진석 씨처럼 과도하게 테이블을 닦는 행위는 도덕성을 넘어선 불안의 외주화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내면의 혼란을 외부의 청결로 덮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진석 씨의 행동을 단순히 착한 배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갈한 테이블 뒤에는 누구에게도 흠잡히고 싶지 않다는 강한 방어 기제와 나의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매우 유능합니다. 영업 실적은 칼 같고 약속 시간은 1분도 어기지 않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숨이 막히게 됩니다. 진석 씨는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테이블을 닦을 때 고맙다고 말하기보다 오늘 마음은 좀 어때요? 편안하신가요?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의 정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 없는 비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는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질서에 너무 집착하는 자는 질서의 노예가 된다고 경고했죠. 진석 씨가 식당 테이블을 닦을 때 느끼는 그 묘한 안도감. 저는 그 안도감 뒤에 숨겨진 42세 남자의 고단함을 봅니다. 여러분, 주변을 치우는 행위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그것은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감시하는 채찍이라면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때로는 밥알 몇 알이 떨어진 테이블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훨훨 날아갈 것 같은 자유는 내 손이 조금 더러워지는 것을 허용할 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38세 초등학교 교사 이예리 씨, 그녀는 학교에서 모범 교사의 표본입니다. 교실 게시판은 자로 잰 듯 반듯하고 아이들의 알림장 검사는 꼼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죠. 하지만 그녀의 반전은 퇴근길 주차장에 세워둔 그녀의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시작됩니다. 해리 씨의 차 뒷좌석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입니다. 먹다 남은 편의점 커피 컵들이 굴러다니고 지난 학기에 썼던 유인물 뭉치, 오래돼서 냄새나는 여벌 옷, 심지어 먹다 남은 과자 봉지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타려고 하면 그녀는 당황하며 잠시만요. 를 외치고 쓰레기들을 뒷좌석으로 대충 밀어넣습니다. 더 신기한 건 해리 씨는 이 쓰레기 더미를 치울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일부터는 꼭 치워야지라고 다짐만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밖에서는 그토록 완벽한 그녀가 왜 자신의 차 안은 이토록 처참한 꼴로 방치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적 보상구역 혹은 회피적 무질서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과도하게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매뉴얼대로 살아야 하는 직업인 교사, 공무원, 간호사분들은 자신만의 폐쇄된 공간인 자동차, 비밀 서랍 등에서 고의적으로 무질서를 방치함으로써 억눌린 자유를 보상받으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사무엘 고슬링의 스누핑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자동차 내부는 집보다 더 적나라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차 안이 엉망인 사람들은 현재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그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해리 씨에게 차 뒷좌석의 쓰레기는 그녀가 세상에 부리는 유일한 심술이자 어리광인 셈입니다. 해리 씨의 자동차 뒷좌석은 그녀의 그림자입니다. 밖에서 착한 선생님, 완벽한 사회인으로 사느라 지쳐버린 영혼이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진짜 성향은 사실 매우 자유롭고 창의적이지만 사회적 압박 때문에 본성을 억누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공간의 무질서가 지속되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미세한 시각적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쓰레기 더미를 볼 때마다 해리 씨의 무의식은 나는 내 삶 또 하나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패배감을 학습하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의 차 안이 이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해리 씨에게는 그 쓰레기 더미가 역설적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통로였을지도 모릅니다. 해리 씨의 차 뒷좌석 쓰레기들을 보며 저는 그녀가 혼자 차 안에서 흘렸을 눈물을 상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작은 쓰레기 하나 치울 기운조차 없었을까 하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차 안도 해리 씨와 닮아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커피 컵 하나만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작은 시작을 해보세요. 공간이 맑아지면 억눌렸던 당신의 진짜 마음도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이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은 거창한 대청소가 아니라 작은 캔 하나를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되니까요. 31세 광고 기획자 박지민 대리, 그녀의 책상은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커피컵 3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포스트잇은 모니터 화면의 절반을 가릴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각종 잡지, 샘플 원단, 아이디어 스케치가 엉망진창으로 뒤섞여 있어 가끔은 키보드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죠. 상사들은 그녀의 자리를 지날 때마다 박 대리, 제발 청소 좀 해. 그러다 병나겠어라며 혀를 찹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지민 씨는 그 난장판 속에서 상사가 찾는 3개월 전 보고서를 단 5초 만에 쏙 뽑아냅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에 내놓는 아이디어는 매번 클라이언트를 감동시켜 계약을 따오죠. 그녀에게 책상은 어지러운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무질서한 층층의 자료들이 서로 충돌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지민 씨의 뇌구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정리정돈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미네소타 대학교의 캐슬린 보스 교수의 유명한 실험으로 설명됩니다. 연구팀은 정돈된 방과 지저분한 방에서 각각 피실험자들에게 탁구공의 새로운 용도를 생각해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저분한 방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기발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창의적 혼란이라는 개념입니다. 정돈된 환경은 우리에게 관습과 안전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반면 무질서한 환경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라는 심리적 자극을 줍니다. 아인슈타인, 마크 트웨인, 스티브 잡스의 책상이 지독하게 어지러웠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민 씨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시각적 연결 지능이 매우 높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그녀의 뇌 속에는 공간적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성향은 도전적이고 권위주의를 싫어함이며 미래지향적입니다. 만약 지민 씨에게 억지로 책상을 정리하게 한다면 그녀의 업무 성과는 뚝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정리는 사고의 흐름을 끊는 단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는 잘할지 몰라도 협업에서는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돈이 타인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그녀의 숙제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혼돈을 내면에 간직한 사람만이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다. 지민 씨의 책상은 바로 그 춤추는 별들이 태어나는 은하계였던 셈입니다. 지민 씨의 어지러운 책상을 보며 저는 무례함이 아닌 에너지를 읽습니다. 모든 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책상이 조금 어지럽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당신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가끔은 커피컵 정도는 치워주세요. 동료들의 코도 소중하니까요. 당신의 창의력이 빛나는 순간 그 책상의 혼돈은 비로소 예술이 될 것입니다. 55세 전업주부 최명자 씨, 그녀의 거실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합니다. 손님이 오면 다들 어쩜 이렇게 먼지 하나 없냐고 칭찬하기 바쁘죠. 하지만 명자 씨는 절대 손님에게 주방 안쪽, 특히 냉장고 문을 열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명자 씨의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3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난 돈가스 소스, 형체를 알 수 없이 얼어붙은 검은 봉지들,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말라비틀어진 한약 팩들이 냉장고 칸칸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정작 오늘 저녁에 국을 끓일 재료를 넣으려면 빈자리가 없어 퍼즐 맞추기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명자 씨는 물건을 버리려고 집어들었다가도 이거 비싼 건데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야 라며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실 그녀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았던 기억은 그녀의 무의식의 빈 공간은 곧 굶주림이라는 공포를 심어 놓았습니다. 명자 씨에게 꽉 찬 냉장고는 배부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는 처절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장 강박의 초기 단계 혹은 결핍 공포라고 분석합니다. 2012년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물질적 혹은 정서적 결핍을 겪은 집단은 성인이 된 후 음식을 쌓아두는 행위에서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냉장고는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보관하는 곳이기에 이곳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돌봄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를 과거의 나를 놓아주지 못하는 집착과 연결합니다. 명자 씨의 냉장고 속 소스들은 사실 3년 전, 5년 전에 명자 씨가 붙들고 있는 미련의 찌꺼기들인 셈입니다. 명자 씨처럼 겉은 화려한데 냉장고 속이 엉망인 사람들의 진짜 성향은 심각한 미래 불안과 자기 불신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것도 못 살 정도로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상대방의 호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속 무질서는 결국 건강과 직결됩니다. 썩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소처럼 버리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명자 씨를 조금씩 좀먹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냉장고가 명자 씨와 같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허기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 명자 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식재료가 아니라 이제는 굶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입니다. 명자 씨가 유통기한 지난 소스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내려놓을 때의 그 떨리는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소스가 아니라 그녀의 불안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냉장고 정리는 단순히 음식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내 몸에 독소를 넣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과거의 결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예식입니다. 오늘 유통기한 지난 소스 딱 하나만 버려보세요.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건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비로소 시작될 당신의 진짜 여유일 것입니다. 29세 취준생 정우진 씨. 그는 오늘도 카페에서 노트북을 꺼내려 가방을 뒤적입니다. 그런데 마우스 하나를 찾는 데만 5분이 걸립니다. 가방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젤리 봉지, 지난주에 받은 스터디 유인물, 구겨진 영수증, 다 쓴 볼펜,
심지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충전기 선들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블랙홀 같습니다. 우진 씨는 항상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스터디에, 학원에, 아르바이트까지 일정이 꽉 차 있죠. 하지만 정작 성과는 늘 제자리입니다. 가방 속이 엉망인 것처럼 그의 하루도 급한 일들에 치여 중요한 일은 늘 뒷전입니다. 가방에서 물건을 찾을 때마다 짜증이 치솟지만 그는 바빠서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사실 우진 씨의 가방은 그의 머릿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결정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가방 속에 쑤셔넣고 다니는 것이죠. 우진 씨는 무거운 가방 때문에 어깨가 아프지만 정작 가방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잊어버린 듯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시각적 무질서는 뇌의 인지 자원을 심각하게 소모시킵니다. 가방 속에 뒤섞인 수많은 물건은 우리 뇌에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신호로 인식됩니다. 즉, 우진 씨는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방 속 쓰레기들을 보며 뇌 에너지를 30% 이상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가방 속 정리 상태를 실행 기능과 연결합니다. 실행 기능은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혹을 참는 능력인데 가방 속이 엉망인 사람들은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거나 발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방 속 블랙홀은 곧 인생의 통제권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진 씨 같은 스타일의 진짜 성향은 결정 장애와 만성 피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해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에너지가 분산되는 유형이죠. 가방에 온갖 물건을 다 넣고 다니는 것은 혹시 필요할지 몰라라는 불안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방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매는 가장 최소한의 배낭입니다. 이 배낭이 무거우면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방 속에 일주일 이상 꺼내지 않은 물건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이 불필요한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가방은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진 씨의 가방 속 영수증 뭉치가 그의 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진 씨가 가방을 뒤지며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다 쓰립니다. 우진 씨, 당신이 바쁜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방을 한번 다 비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꼭 필요한 물건 딱 3가지만 넣어보세요. 가방이 가벼워지는 만큼 당신의 마음도 훨훨 날아갈 듯 가벼워질 겁니다. 비워진 가방 속에 비로소 당신의 진짜 미래가 담길 자리가 생길 테니까요. 48세 개인 사업자 노태평 씨, 그는 자칭 동네 마당발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항상 큰 소리로 웃으며 자신감을 뽐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호탕한 사나이죠. 하지만 그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신발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현관 바닥에는 흙투성이인 운동화, 뒤축이 구겨진 구두, 짝 이른 슬리퍼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작 신발장 안은 텅 비어 있거나 정체 모를 잡동사니들이 차지하고 있죠. 태평 씨는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로 툭툭 밀어 던져 놓습니다. 누군가 신발 좀 정리하지? 라고 하면 그는 남자가 이런 거 일일이 신경 써서 언제 큰일 하냐? 며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사실 태평 씨의 사업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밖에서 받은 무시와 자괴감을 집에 돌아와
자신의 신발을 발로 차는 행위로 화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도구인데 태평 씨는 그 도구를 쓰레기 취급하며 자기 자신의 가치까지 바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현관을 그 집의 자아, 존중감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신발은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낮은 곳에서 고생하는 부위이며 동시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동성을 상징합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신발의 상태만 보고도 상대방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성을 90% 이상의 확률로 맞췄다고 합니다. 신발을 함부로 벗어던지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예우가 부족함을 뜻하며 이는 무의식적인 자기 비하와 연결됩니다. 특히 신발장이 엉망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경계선이 모호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태평 씨의 진짜 성향은 허세 뒤에 숨겨진 깊은 열등감입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이 신는 신발을 결코 흙바닥에 방치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정렬하는 짧은 3초의 시간조차 자신에게 내어주지 못할 만큼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밖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극심한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신발장은 집의 얼굴이자 주인의 마음가짐이 가장 먼저 투영되는 곳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자존감의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태평 씨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발을 대하는 태도는 곧 자신이 인생이라는 길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존중하라. 그러면 타인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태평 씨가 발로 찬 건 신발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였을지 모릅니다. 태평 씨의 현관에 널브러진 신발들을 보며 저는 그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을지를 생각합니다. 태평 씨, 오늘부터는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딱 1초만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고마운 신발을 예쁘게 돌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몸짓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너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당신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신발장이 정돈되는 순간 내일 당신이 걸어갈 길도 비로소 밝아질 것입니다. 44세 전문직 강민호 씨, 그는 자타공인 워커홀릭입니다. 그의 업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그의 노트북 바탕화면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합니다. 수백 개의 아이콘과 폴더들이 화면 전체를 뒤덮어 배경화면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니까요. 최종, 진짜 최종, 진짜 최종이라는 이름의 파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민호 씨는 나는 이게 편해. 어디 있는지 다 알아라고 말하지만 정작 파일을 찾을 때마다 아, 이게 어디 갔지? 라며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파일을 폴더에 분류해 넣는 순간 그 정보가 사라지거나 잊힐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 민호 씨는 지독한 완벽주의자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죠. 하지만 그 완벽주의가 역설적으로 그의 업무 효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의 혼돈은 곧 민호 씨의 과부하 걸린 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과부하와 결정 피로로 설명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될 때마다 뇌는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에너지를 씁니다. 바탕화면이 꽉 찬 사람들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뇌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방부터 정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공간의 무질서는
실질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민호 씨처럼 아이콘을 늘어놓는 행위는 모든 것을 붙들고 싶은 욕심이며, 이는 심리학적으로 불안형 완벽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민호 씨의 진짜 성향은 통제 집착과 번아웃 위험군입니다. 그는 정보를 소유하는 것과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을 쌓아두는 것은 공부는 안 하면서 책만 잔뜩 사모으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유능해 보이지만 속은 늘 쫓기는 기분으로 삽니다. 정리를 하면 정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갈까봐 두려워하지만 정작 그 무질서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바탕화면은 당신의 뇌가 쉴 수 있는 광장이어야 합니다. 그 광장에 쓰레기가 가득하다면 당신의 생각은 결코 맑아질 수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민호 씨의 꽉 찬 화면은 정교함이 아니라 정교함으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민호 씨의 복잡한 바탕화면, 아이콘들을 보며 저는 그가 짊어진 책임감이 무게를 느낍니다. 하지만 민호 씨, 모든 것을 한눈에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폴더 속으로 숨겨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퇴근하기 전 바탕화면 파일 딱 5개만 지우거나 정리해 보세요. 내일 아침 출근해서 마주할 깨끗한 화면이 당신의 뇌에 선사할 그 청량감은 그 어떤 에너지 드링크보다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가지의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식당 테이블을 닦는 손길부터 컴퓨터 바탕화면의 아이콘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결핍, 불안, 자존감, 그리고 열망을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는 겨우 청소 좀 안 한 거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며 삽니다. 무질서한 공간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들고, 정돈된 공간은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선택하는 과정이며,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결국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만약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다면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아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인생을 훨훨 날아갈 것 같은 행복으로 이끄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원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맑고 정갈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100가지였습니다.